자, 여러분 오늘 제기대명사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고요. 자,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대명사긴 한데 이제 제기는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걸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이 대명사에다가 셀프를 붙이는 형태로 생겼고, 근데 제기대명사에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제기용법, 요게 좀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강조용법인데 얘는 문장에서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서 좀 덜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쉬워요. 자, 하나씩 보면, 자, 1번 제기용법 같은 경우 She looked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행동 주체, 그리고 대상, 바라보는 대상, 어때? 서로 같은 인물이지? 동일하죠? 동일할 때 이제 셀프를 붙여주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헐이 들어간다. 헐이 들어가면 이제 문장이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그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울을 통해서.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다른 여자를 본 거죠. 이해돼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셀프를 붙이지 않는 거고 다른 내용이 된다. 자, 이게 제기용법이 되겠고, 자, 2번은 I designed this room. 나는 설계했습니다, 이 방을. 해서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거든. 끝났는데 뒤에 myself가 들어갔지. 자, 여기서 해석으로 보면 나는 이 방을 내 스스로 설계했죠. 자, 내 스스로 이 방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 스스로라는 뜻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없어도 문장이 틀린 게 아니야. 맞죠? 반면에 1번 문장에서는 herself가 빠지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가 빠지면 문장이 틀리게 되죠. look에서 목적어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myself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따라서 이제 부사로 쓰인 거고, 그러면 제기용법은 명사로 사용되는 거고요. 강조용법은 부사로 사용되는 거다.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이니까요. 이래요. 근데 명사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서 좀 더 중요도가 크고, 자, 그럼 제기용법을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자, 제기용법은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동사 앞에 이제 행동의 주체가 있겠죠. 주체가 있고 뒤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 동사 앞에 있는 애가 주어고 뒤에 있는 애가 목적어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대상이 일치하면 어떻게 해준다? 이 대상에다가 셀프를 붙여야 되는 거지. 이래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셀프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제기대명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411번 예제 보면 People usually prefer. 사람들은 보통 prefer 뭐합니다? 선호합니다. The clothing style. 옷이죠, 옷. 자, 옷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which 꾸며주고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can distinguish. 구별하다죠. 구별해주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자, 누구를? 그들 자신을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좀 독특하게 구별시켜주는 옷을 선호합니다. 라고 했죠. 정답은? 그들 자신이니까 themselves죠. 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정답은 them이고요. 네, 어떻게 풀라고 했지? 기준을 잡고 앞에 행위 주체랑 대상을 뭐라고 했죠? 자, 보세요. 누가 기준이야? distinguish, 얘가 기준이야. 네. 저 제기대명사 고르는 거 선택지 앞에 있는 동사, 얘가 기준이죠? 얘 기준이고 얘의 주체는 누구야? which can, 얘지. clothing 스타일이죠. 맞아요? 얘랑 얘가 1번이라고 한다면 이 1번이랑 2번을 비교해야 돼. 얘네 둘이 어때? clothing 스타일이 사람이에요? 그들이요? 아니죠. 다르지? 일치하지 않으면 셀프를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이 them이었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제기대명사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자, 나머지 예제는 풀어보시고 정답은 썰멘트 와서 확인하시고요.
자, 66쪽의 수량 형용사입니다. 자, 수량 형용사 셀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네. 자, 일단 의미 구분으로 많은이라는 게 있고 약간 있는, 뭐 적은, 거의 없는 뭐 이런 표시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많은 건데 셀 수 있는 개념으로 many, 많은이죠. many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라서 뒤에 복수명사 오죠. 그리고 a number of 이거 숫자가 아니라 많은이라는 뜻으로 many랑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great number of는 a number of를 약간 응용한 거지. 아주 많은, 이것도 아주 많은이고요. 그 다음에 a lot of가 있는데 a lot of랑 lots of랑 plenty of는 동의어고요.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셀 수 없는 표현에도 이제 a lot of, lots of, plenty of를 씁니다. 자, 다시 말해서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이런 거지. man이랑 much를 서로 구분해야 되고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에 따라서 many, much 구분해야 되고 a deal of랑 a number of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죠. 네, a lot of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조금 있는 표현에서는 약간이랑 거의 없는 이라는 게 있어. 자, 뭐냐면요, a few가 있어. 얘는 약간 몇 개 있는,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인데 a few에서 어를 떼면 그냥 few죠. 얘는 거의 없는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few a few friends came to my birthday party 뭐 그랬어요. 내 생일 파티에 몇몇 친구들이 왔습니다. friends 해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어만 빠지죠. 어가 빠지고 이게 그냥 few가 되면 내 생일 파티에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정 문장이 돼요. 이래요. 네. 그래서 a few랑 few 의미상 차이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a few랑 few랑 또 구분해야 되는 게 little이 있죠. a little, 조금 있는, little은 거의 없는이겠지? 근데 셀 수 있는 개념이 few, a few고요. 셀 수 없는 개념이 a little, little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서 내가 s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a few라는 건 어가 붙어있지만 단수명사가 아니야. 얘는 조금 있는이라는 뜻이라서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명사 friends 반드시 이렇게 s가 있어야 돼요. 이래요? 네. few나 a few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little이나 a little은 단수명사가 온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little이란 게, 저 우리 그런 노래 알지? 어렸을 때 그 영어 처음에 배울 때 A, B, C, D 하면서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인디언 할 때 그때 little은 거의 없는 인디언이 아니고 뭐야? 작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ittle이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복수명사도 올 수 있죠.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복수명사도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것들 셀 수 있는 개념, 없는 개념, 그리고 조금 있냐, 거의 없냐 개념 챙겨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예제가 있어요. 420번 I had a little, a few, little, few. 자, 선택지가 4개 있고 money라고 했어. 자, 돈이라는 건 영어에서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지. 없으면은 few도 안 되고 a few도 안 되겠죠. 네. 그러면 a little이나 little인데, 자, so 논리적 관계를 봐야겠네. 자, 나는 돈이 좀 있는데 I could get some snack. 나는 매점에서 간식을 좀 살 수 있대. 간식을 살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요. 조금 있어야겠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little은 의미상 안 되고 a little이 되겠네. 자, 421번. 자, 이번에도 난 돈이 있다 없다 이고요. So, 그래서 I couldn't, 이번엔 부정이지. 나는 간식을 사 먹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 그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가야 되니까 뭐요? little이 되겠지. 난 돈이 거의 없다. 이해됐죠? 그 다음, 밑에 주의해야 될 박스가 있는데 a few가 왔어. 자, a few는 어가 붙었네. 단수예요 이거? a few나 few는 항상 복수 개념이라서 정답은 R이 되겠고, 그 다음 a few student랑 student가 있어. 정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되겠지. 네. 몇몇 학생들이고, 자, quite a few라는 표현이 있고 not a few, only a few, few를 응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뜻이 뭘까요? quite는 아주, 꽤라는 뜻이야.
그럼 꽤 적으니까 꽤 많으니까. 꽤 적은. 네, 꽤 많은입니다. 그렇구나. 네, 꽤 많은이라서 many의 개념이고요. 그다음 not a few 하면 적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적지 않은. 네, 이거는 적지 않은이라서 둘 다 many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only a few 이거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적은 거예요. 네, 아주 적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422번까지 풀어봅시다. 422번 보면 밑줄 친 plenty of, 야, plenty of는 a lot of랑 lots of랑 같이 뭐 할 수 있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아, 없는 거구나. 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그래서 아무데나 썼어요. 아무데나 썼는데 뒤에 있는 명사 이게 뭐야? information, 정보죠. 정보라는 건 우리가 이 명사 파트 시작할 때 이렇게 배웠어. 얘는 항상 단수 형태로 생긴 명사라서 얘는 s나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나 s를 못 붙여요. 셀 수 없는 명사야. 셀 수 없는 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 4, 5 lots of 아무 때나 쓸 수 있죠. much는 셀 수 없을 때 쓸 수 있죠. a lot of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죠. a great deal of는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지. a deal of. a number of랑 반대 개념이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다 쓰는 거죠. 정답은 5번. 되나? 네. 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A of B의 수일치인데, 자, A of B는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지? A의 B예요, B의 A예요. A, B. B의 A죠. 알고 B의 A라 가지고 있어. 풀어줄라. 긴장 풀어주려고. 네. A of B가 오면은 보통 B의 A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뒤에 만약에 동사가 왔어. 수일치를 물어봤어요. is냐, are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수일치 개념을, 주어 동사 수일치 개념을 물어보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야 돼? A 보고 판단해요? B 보고 판단해요? A 보고. A 보고 판단하지. B의 A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지. A에다가 두 개를, 얘네들을 수일치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A에다가 수일치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저건 되게 쉬운 거잖아. 근데 자, 10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B에다가 수일치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B에다가 수일치하는 경우를 볼 건데, 그게 언제냐면은, 자, A 자리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오면, 부분 개념이 오면 그러면 B에다 수일치합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부분 개념이 올 때, 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all 모든 부분, 또 some 일부분, 또 most 대부분, 또 half 절반, 또 분수 개념. 분수는 어떻게 쓰지? 분수는 뭐 플러스 뭐죠? 서수 플러스 기수로 써요. 서수는 순서가 들어가는 숫자야. 기수는 기본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 하면 3분의 1. 원서브. 네, 반대로 썼나요? 망했습니다. 반대로 썼어요. 반대로 썼습니다. 기수 플러스 서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원 third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순서가 없는 숫자 기수, 얘는 서수가 되겠죠. 네, 필기 잘하세요. 그렇죠? 기수 먼저 써야 돼. 기수 플러스 서수에서 3분의 1 이렇게 쓰고, 3분의 2가 됐다. 3분의 2는요? 투소. 2 third 하겠지. 근데 3분의 1 곱하기 2가 3분의 2잖아. 그래서 이때는 s를 붙입니다. 복수일 때. 자, 이런 분수가 할 때 all, some, most, half, 그리고 분수 오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 퍼센트도 어떻게 보면 분수 개념이기도 한데, 맞죠? 퍼센트 올 때. 또 majority는 대다수라는 뜻이지.
이런 부분 개념일 때 스위치를 A에다 한다, B에다 한다? B에다가 한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 단 A 자리에 포지션이 온 경우 포지션 프로포지션이나 포지션 얘네들은 비율이라는 뜻이거든. 비율이나 부분인데요. 이게 온 경우에는 예외. A에다가 스위치해요.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자, 거기 예제를 보면 예제에 the rest가 있는데 rest도 있네. rest는 뜻이 뭐지? 아니 뭐요? rest요. 휴식. 휴식인데 이 부분일 때는 뜻이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자, 그래서 428번 예제를 보면 the rest of the water 하면 그 물의 나머지는 is랑 are랑 thrown away 버려졌습니다. 물의 나머지, 컵에 남은 물의 나머지는 버려졌습니다. 정답은 the water의 수일체에서 앞에 게 되겠죠? is. 그 다음 429번 half 나왔습니다. half of my income. 내 소득, income은 소득이지? 내 소득의 절반은 were saved. 저축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답은? 앞에 거. was. 네. 430번 most of his books. 그의 책의 대부분은 그래서 most 나왔으니까 B 자리에다 스위치해야겠죠? 그래서 his books 복수니까 are. 그의 책의 대부분은 영어 소설이다. 영국 소설이다. 그 다음 431번 2/3 이거 3분의 2죠. 2/3 of the building. 건물의 3분의 2가 has랑 have가 왔어요. 완공되었습니다. 정답은? 해부. 네, has가 되겠죠. 왜? 더 빌딩에다 스위치해야 되니까. 쌤 얘 지금 말 믿고 해부 체크했습니다. 네. 대단한 자식. 믿음이 좋은 친구네요. 네. 윤영이 평소 완우한테 좀 신뢰를 줬나? 아니 제가 신뢰를 줬어 아니면 좀 신뢰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신뢰는 많이 줬죠. 네, 신뢰요? 신뢰예요? 신뢰예요? 신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얘가 게임할 때 자꾸 똥 싸가지고. 아, 그래서 계속 그걸 뒷수습하느라고 네. 힘들었어요. 멱살 캐리하느라고요? 네. 근데 급한 졌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명사 파트를 끝나게 되고요. 자, 챕터 4. 형용사와 분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앞에서 배웠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였죠? 보어 자리에 들어갔었지. 보어는 주격 보어가 있었고 목적격 보어가 있었죠. 주격 보어 자리는 어디였죠?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의 뒷자리. 기억나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뒷자리. 몇 형식이었죠? 5형식. 기억나죠? 똑똑하네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그렇게 앞에서 배웠는데 자, 이제 분사로 넘어갈 건데 분사는 뭐냐면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동사로 만든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정해내리면 돼.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야. 이 분사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어? 동사 원형에 ing.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 원형에 ed, d 이렇게 붙은 게 대부분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동사를 가지고 일단 만들었어요. 동사를 출발해서 동사를 형용사 자리에다 놓고 싶은 거야. 동사를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가 어디라고요? 명사 옆자리나 보어 자리. 맞아요? 명사 옆자리나 보어 자리에다가 이 동사로 만든 형용사, 즉 분사를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현재 분사일 때는 뜻이 능동이나 진행이에요. 지가 하는 거, 그리고 하는 중. 수동일 때는 당하는 거, 아니면 이미 완료된 이런 의미고. 그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좀 전에 다 얘기한 거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모두 형용사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생겨요. 기능이 뭐냐면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분사 구문을 왜 만드냐? 왜? 분사 구문을 왜 만들죠? 성현아?
분사구문을 왜 만들어요? 문장 줄이려고. 맞아. 문장 줄이려고. 봐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샬라샬라, 주어 동사 샬라샬라. 문장이 두 개 있어. 문장이 두 개 있으면 뭐가 필요해?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접속사가 하나 이렇게 붙어요. 앞에 있어도 되고 뭐 사이에 있어도 되는데 접속사가 하나 있고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문장, 2번 문장이 있어요. 근데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 주어가 똑같은 거야. 주어가 똑같아. 만약에 얘네 둘이 똑같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없애도 되거든.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 주어를 없앱니다. 자, 왜 하필이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 주어를 없애냐면요. 이 접속사가 없는 문장은요. 얘는 주인 문장이야. 주인 문장이라고 해서 주절이에요. 근데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접속사에 종속되어 있어서 얘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똑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없앱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 ing로 바꿔주는데 이 ing가 바로 분사죠. 분사. 그래서 분사 구문이 탄생하는 거야. 자, 분사 구문을 왜 만든다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맞죠? 자, 이런 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자, when 이거 왔어요. 접속사 when. When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을 때 나는 그를 만났다. 자, 완우가 여기 왔을 때 완우는 윤영이를 만났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접속사 있고 접속사 이끄는 종속절 그리고 I met him 이게 주절이 있죠. 근데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왜 두 문장을 굳이 한 문장을 줄여야 되냐면 봐봐요. 내가 여기 왔을 때 나는 걔를 만났다 그랬지. 나라는 게 두 번 반복되죠. 내가 와서 내가 그를 만났잖아.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왔는데 나는 걔를 만났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i를 없애주고 그리고 동사는 원형 ing에서 coming이 되는 거죠. 맞아요? com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얘도 없앨 수 있어. 얘도 없앨 수 있어.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coming here만 써도 되고 when coming here만 써도 되고 이해됩니까? 이런 게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고 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다. 그리고 기능은 명사 수식 하든지 보어 자리 들어가든지 형용사처럼 그리고 분사 구문까지 만들 수 있다 였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밑에 보면 분사에 형용사 기능이 있습니다.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한다. 앞에서도 수식하고 뒤에서도 수식하는데 자, 뒤에서 꾸밀 때 뒤에서 이렇게 꾸미잖아? 뒤에서 꾸밀 때는 이 명사랑 명사랑 분사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죠? 뭐가 생략돼 있죠? 뒤에서 꾸밀 때? 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이 사이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규민. 네. 자, 그러면 더 보이랑 웨어링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사람이니까 보기가 who. 단수 복수? 단수니까 is. who is가 여기 생략된 거야. The boy who is wearing a black hat. 검정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년이 is my friend. 내 친구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 자 2번 자, 두 번째 역할 보어 역할이 있는데 자, 현재 분사일 때 과거 분사일 때 한번 볼게요. I am 그랬어. 비동사 뒷자리가 누구 자리? 이 자리가 보어 자리. 맞죠? 비동사 뒷자리가 누구 자리? 보어 자리입니다. 이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현재 분사 ing 들어갔고 과거 분사 pp 들어갔죠? ing가 들어갔을 땐 이런 걸 보고 진행형이라고 하죠. 진행형이라고 부르고 비동사 뒤에 pp가 들어갔을 때 이건 수동태라고 하죠. 이렇게 분사가 사용이 되는구나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자, 442번 보시면 An iceberg is a large body of ice. 자, 빙산이라는 것은 커다란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floated 왔습니다. 자, 앞에 명사 ice가 있습니다.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지. 뒤에서 꾸밀 때는 여기 생략된 게 뭐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which is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which is floating이냐 floated냐죠. floating 하면
진행형이니까 떠다니는이 되고 is floated 하면 떠다녀지는 수동태가 되겠지. 근데 떠다니는 게 그냥 지가 떠다니는 거죠. 수동태 할 필요 없겠죠. 능동입니다. 정답 앞일 거. 그다음 443번. This is a song.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렇게 꾸며주겠죠.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is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무슨 노래냐면 쓰는 노래니 아니면 쓰여진 노래니 쓰여진 수동태가 들어가야겠네요. My favorite compos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에 의해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444번. Breakfast. 아침 식사는요 is provided. 제공됩니다. To all guests. 모든 손님들에게. 어떤 손님? Who are이 되겠죠.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 안 써있지만 보여야 돼요. Who are staying.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지느냐. 머물러 있는이죠. stay는 수동태를 못 씁니다. 누구누구를 머무르게 하다가 아니고 지가 머무르는 거잖아. 됐어요? 네. 그럼 넘기고 70쪽으로 갑니다. 형용사 세트 5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명사 파트 할 때 뭐 배웠어? 명사 9가지 세트를 배웠죠. 명사 9가지 세트 기억납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였잖아요. 네. 그 자리에 9가지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9가지 한번 불러볼까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또 투부정사, 또 대절, 왓절, if, whether절, 간접 의문문,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9개였죠. 네,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9가지 명사 세트가 있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세트 9개 말고 5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1번 문장 보면 I am, 비동사 뒷자리 누구 자리? 보어 자리. 보어에 누가 들어가요? 형용사 들어갈 수 있지. 그 형용사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studying English가 들어갔죠. studying English는 타동사 ing에다가 목적어인 거 보여요? 요거 타동사, study, 뭐뭐를 공부하다라는 타동사에다가 ing가 붙었어. 타동사 ing, 현재 분사죠? 타동사 ing의 목적어. 이건 우리가 처음에 타동사 배울 때 타동사 ing 뒤에 목적어 필요하더라고 했었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타동사 ing의 목적어죠. 자, 이게 형용사 세트 첫 번째고요. 그 다음 2번 The school was built. 이번엔 비동사 뒷자리가 보어 자리인데 그 보어, 형용사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built가 들어갔어요. built는 타동사의 PP 형태죠. 그죠? 그래서 타동사 PP의 목적어 있어 없어? 없는 형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3번 he is sleeping. 그는 자고 있습니다. 비동사 뒷자리가 형용사 자리인데 그 형용사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동사원형 ing인데 sleep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죠.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 ing죠. 자동사 ing고 얘도 목적어가 안 따라오지. 목적어는 타동사한테만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얘는 번호도 없네. The fire was happened.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happen은 핫바에 들어가는 동사였죠. 수동태 불가동사입니다. 수동태 불가동사라서 이 수동태 be, pp 이런 형태로 쓸 수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사 PP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동사 PP는 목적어도 없거니와 자동사 PP가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형용사 세트에 안 들어갑니다. 이래요? 네, 얘는 수동태 불가동사였어. 그 다음 4번 보니까 I'm tall. tall이라는 것은 이건 분사가 아니죠.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이 아니지. 그냥 그 자체로 형용사죠. 키가 큰이라는. 그래서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 5번 I'm at home. 난 집에 있습니다. 이거는 at이라는 전치사에다가 전치사의 목적어 home이었죠. 네, 이렇게 전치사 구가 올 수 있다. 형용사 세트 5가지. 타동사 ing에 목적어 붙은 형태. 그 다음에 타동사 pp의 목적어 없다. 그 다음 자동사 ing, 자동사 pp도 없다. 그 다음에 형용사랑 전치사 구. 총 5가지가 형용사 세트고 어디에 갈 수 있다?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럼 형용사 자리가 어디냐면요. 보세요. 1번 보어 자리지. SC는 주격 보어, OC는 목적격 보어야. 형용사는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건 알죠? 그 다음 2번 명사 뒤에서 꾸밀 수 있죠? 명사 뒤에서 꾸밀 수 있고요. 3번 접속사 뒤에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자, 왠지 한번 봅시다. 자, 예문 볼게요.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 비동사, 그리고 비동사 뒷자리라서 보어 자리죠. 맞아요? 그리고 콤마 주어, fell asleep 동사 이렇게 왔습니다. 문장 두 개의 접속사 하나인 구조죠. 네. 근데 이거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똑같아. 그럼 어떻게? 없애지. 분사구문 처리. 없애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being이 되겠죠. 자, being이 되면 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서 배우는데 being은 없앨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남는 건 뭐야? 접속사 while 다음에 being 없고 이 보어 자리가 되겠죠. 이 보어 자리가 형용사 세트가 들어가죠. 맞아요? 접속사 뒷자리에 형용사 세트가 들어간다. 그럼 3번 이해돼? 접속사 뒷자리. 그럼 4번 완전한 문장 앞이나 5번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갈 수 있대.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써보면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 세트 자리 콤마 그리고 주절 이렇게 오잖아. 맞죠? 이렇게 오는데 접속사도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이해돼요? 그럼 접속사가 생략돼서 없어지면 완전한 문장 앞자리에 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종속절이 뒤로 올 수도 있죠. 뒤로 오게 되면 완전한 문장 뒷자리에도 형용사 세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형용사 세트 자리 5가지 보어 자리, 명사 뒤, 접속사 뒤, 문장 앞뒤. 네. 이거 암기하려면 일단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하려면은 너네가 만드는 과정을 좀 써봐야 돼. 종이에다 써봐야 돼.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돼.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접속사 뒤에 이제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없어질 수 있다. 없어지면 종속절에 동사가 ing를 붙어. ing가 붙죠. ing가 붙고 ing로 놔두던지 아니면 being이라면 없애던지 그리고 접속사도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걸 직접 본인이 좀 적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외워집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금방 까먹어요. 자, 그러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인데 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1번 접속사를 없애던지 아니면 놔두던지. 맞죠? 그리고 두 번째 2번 주어 1번과 주어 2번 주어 1번과 주어 2번인데 자 이거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1번 동사 1번 콤마 주어 2번 동사 2번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똑같으면 주어 1번은 없앤다. 그 말이죠. 근데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똑같지 않으면 안 없애면 돼요. 간단하지? 그리고 자, 단 일반인 주어인 경우 일반 뭐 그냥 사람들 일반 사람들인 경우에는 주어가 달라도 생략할 수 있대요.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시제가 같으면 뭐 한다? ing로 바꾼다고요. 동사 원형에 ing로 바꾼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1번 동사, 2번 동사가 이 동사가 서로 시제가 다르다. 과거,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여기 앞에는 과거고 뒤에는 현재예요. 시제가 다르다면 그때는 having pp로 만들어요. 이걸 원형이 아니라 뭘로 바꾼다? having pp로 바꿔요. 그 다음 5번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남은 경우에 이거는 생략 가능.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가 있지. 456번 자 과정 기억나니?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고 주어 1번과 2번이 같으면 주어 1번을 없앤다. 다르면 살린다. 그리고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시제가 같으면 동사 1번의 원형 ing고요.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로 쓴다. 맞죠? 그 다음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 이래요? 자 그럼 456번 분사구문을 바꿉니다. 자 while he was driving 그가 인 접속사네요. 얘가 주어 1번 동사 주어 2번
동사. 자, 그가 운전하는 동안에 그는 들었습니다. 노래를 이라는 문장인데, 자,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while 하고 괄호 씌울게요. 그 다음에 주어는 he랑 같아 달라요? 같죠? 같으니까 얘 없애지. 그리고 동사는 was랑 listened가 있는데 둘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로 시제가 같죠? 시제가 같으면 어떻게 바꿔? 원형이 ing. 그럼 being이 되겠지. 근데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남는 건 뭐예요? driving. driving하고 주절은 건드리면 안 되죠. 주절은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 driving he listened to the song 해도 되고 while driving he listened to the song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457번입니다. As I left my cell phone at home. 자, 이때 as는 because의 의미로 쓰였어요. 뭐뭐이기 때문에. 자, 내가 셀폰을 집에다가 두고 왔기 때문에 I can't call her now. 난 지금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인데, 자, 주절의 주어랑 그 종속절의 주어가 같아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를 없애지.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left랑 can't 있는데 앞에 건 과거, 뒤에 건 현재인 거 보이니?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면 어떻게 쓴다고 했어? having pp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 having left라고 쓰겠죠. having pp. 그리고 my cell phone. 하고 주절은 그대로 써야겠죠. 주절은 그대로. 이래요. 네. being이나 having be는 안 남아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그래서 as having left나 아니면 그냥 having lef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되겠네. 자, 분사음은 전환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주관식이나 서술형에서 문제로 실제로 나옵니다. 네, 어법 문제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분사음은 본인이 꼭 바꿀 수 있어야 돼.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규민아. 네, 6번입니다. ask 분사 구문, ask 분사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ask와 관련된 문제. 일단, 자, ask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형태로 ask가 나올 수 있어요.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지? 오형식이에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오형식이다. 적어주시고. 자, 오형식 ask일 때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오고 동사원형 아니죠. 사역동사, 지역동사 아니니까 ing도 아니고요. 투부정사 오게 되는데 이때는 뜻이 요구하다는 뜻이야.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를 요구하다. 그래서 뜻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e asked 하고 목적격 보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투부정사 be asked 투부정사 됩니다. 이 투부정사 자리에 ing나 동사원형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2번하고 3번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ask 대시 있고 ask if가 있어. 이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ask 대시 있고 ask if가 있는데,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어. 이거 무슨 대시라고 부르니? 접속사 대 또는 명사절 대 이라고 부르죠. 접속사 대시나 명사절 대시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왜? 관계대명사 빼고는 절이 다 완전해요. 그래서 이 ask 됐다 하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접속사 대 완전한 문장 따라와요. 맞죠? 접속사 대 명사절 대 개념 챙기셔야 되고, 자, 근데 3번도 뭐냐면은 ask 다음에 if가 왔어. if가 ask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if가 왔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if가 오면 이거 명사 기능이고요. 우리 명사 파트에서 했죠? 명사 기능이고 얘는 뜻이 뭐인지 아닌지예요. 맞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뒤에 문장이 완전하겠지. 관계대명사 자리 아니니까 완전해. 그럼 봐봐.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ask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와. ask 다음에 if 쓸래, that 쓸래 물어보고 골로해. 둘 중 하나 고르세요 그랬어. 근데 뒤에 문장은 완전하겠죠 당연히.
완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완전 불완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나? 없죠? 뭘로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나와요. ask 다음에 if랑 대신 나왔다. 해결 방법. 해결법. 어떻게 풀어요? 해석으로 풀어요. 해석으로 푸세요. 자, 해석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ask that은 요구하다 라는 뜻이고요. ask if는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물어보는 거랑 요구하는 거랑 다르죠. 요구하는 건 demand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 동사 문장 안에는요. 주어 플러스 should가 들어가 있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이 should를 생략해서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음은 most journal. 자, 대부분의 저널들은, 대부분의 언론들은요, ask 요구합니다. ask that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should라고 했죠. 여기에 should가 안 써있지만 생략되어 있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You should keep the use of non-standard abbreviation. 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요구합니다. 당신이 you should keep 유지하도록 the use 사용이죠. non-standard 기준이 아닌 축약어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없는 축약어를 사용하도록. 근데 to an absolute minimum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3번 The next time 다음번에 he found some of the workers not wearing their hard hat 딱딱한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그 일꾼들을 그가 발견을 했을 때 그는 물어보았습니다. if인지 아닌지 물어봤죠. 그 모자가 혹시 불편한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잘 적절히 머리에 맞지 않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sk 문제가 세 가지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ask 목적어 투부정사 아니면은 ask if, ask that 구분하세요. 알겠죠? 만우가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대요. 자, ask 관련 예제 458번입니다. When asking이랑 asked인데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로 나온 거지. ask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이걸 수동태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be asked 투부정사죠. 자, 지금 이 형태인데 맞죠? 투부정사, to evaluate가 왔다는 얘기는 to evaluate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asked가 있어야겠죠? asked. 여기 답입니다. 그 다음 459번 ask that이랑 ask if가 왔어. 얘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된다? 해석. We respectfully 우리는 예의 바르게 요구합니다. 아니면 묻습니다. You reduce the size. 네가 사이즈를 줄이는지 아닌지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는 건지 맞죠? 자, 해석 보려면 일단 앞에 문맥도 좀 봐야겠는데요. Creating noise 뭐 하는 거? 소음을 만드는 것은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주택 지역이죠. 주택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소음을 만드는 것은 is 이게 동사죠. is in violation 침해입니다. 위반입니다. 뭐 침해? city regulation 도시 규정의 침해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있게 예의 바르게 요구합니다가 되겠죠. 인지 아닌지 묻습니다가 아니라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 소리의 규모, 빈도, 수준 이런 걸 줄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답은 앞에 거였습니다. 자, 74쪽으로 갈게요. 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자, 477번. This book is amazing, amazed. 이게 바로 분사의 주체와 감정 분사 문제거든. 자, 이 책은 놀랍습니다라고 했어. 정답은 뭐예요?
앞에 거거든. 뒤에 거 아니고. 자,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일단 이 놀라움을 주는 건 누구야? 책이죠. 얘가 바로 주체입니다. 이 분사의 주체가 되겠고, 이 주체를 발견을 했으면 얘가 놀라움을 주냐 느끼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주면은 ing고요. 자기가 느끼면, 주체가 느끼면 ed예요. 근데 이 책이 놀라움이랑 감정을 느낄 수 있나? 아니요. 그러면 ed이 안 되고 ing가 답이죠. 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478번 I'm so relieved 있어. relieve는 안도감을 주다라는 뜻인데, 나라는 게 이게 분사의 주체가 되겠죠. 나는 안도감을 줘요? 아니면 느껴요? to hear that,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뒤에 게 되고요. you got better, 네가 몸이 좀 나아졌다라는 점에 나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ed가 답이었고요. 479번 The new roller coaster, 그 새로운 롤러코스터 라이드 탑승은 was really thrilled 했는데 지금 주어가 누구야? ride지. 얘가 주체입니다. 롤러코스터 탑승하는 거, 이게 주체야. 탑승하는 건 느껴요, 느낌을 줘요? 줘요. 주니까 ing.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할 건데, 다시 위에다가 정리할 건데, 자, 분사의 주체와 감정 표현 분사, 여기다 정리할 겁니다. 자, ing나 pp가 왔을 때 이렇게 꾸미겠죠? 명사를. 이 명사가 바로 주체가 되겠죠. 얘가 주체입니다. 또 명사 나오고 분사 왔을 때 이렇게 꾸미겠죠. 얘가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이형식 동사, 보어 이런 경우 있지. I'm amazing냐 I'm amazed냐 이런 거. 그때 주체는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얘는 오형식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경우에 ing, pp를 골라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구냐? 이때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얘가 바로 주체입니다. 자, 이런 예문 들어볼게요. I found him thrilled 가 있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가 스릴감을 느끼는 것을. 자, 스릴을 느끼는 게 누구라고? 힘이라고. 얘가 주체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주어랑 관계없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의 분사는 ing인 경우는 감정을 주는 거고요. 주는 것. pp는 느끼는 겁니다. 이걸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분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런 감정 분사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표현들이 있냐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그 뜻 암기해 주시고 이거 지나갈게요. 자, 이번엔 8번 75쪽 8번 타동사의 분사. 자, 타동사 분사 문제가 나오면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뭘로 푸냐면 보세요. 타동사 ing가 오면 뒤에 뭐 와야 돼? 목적어 반드시 와야겠지? 이건 의무죠. 선택이 아니라. 자, 반면에 타동사 pp가 왔어. 이때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 목적어 있으면 ing 고르면 되고 목적어 없으면 pp 고르면 돼. 간단하죠? 보세요. There is a school building built 있어요. 타동사 ing냐 pp냐 했는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정답은 built. 484번 소년인데요. read 있고 book이 있습니다. 자, is가 동사고 주어는 boy가 되겠죠. 그리고 book이라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으니까 앞엔 뭐? 타동사 ing 올라야겠죠. 정답은 reading. 485번 When I was 10 I had a 있고 resulting 있고 resulted가 있습니다. result 기억나요? 이거 앞에서 배웠는데. ing 안 돼요. 네? result in이 있고 result from이 있었지. 얘는 수동태 불가동사 하던 거 기억나니? 뭐뭐를 초래하다.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다 였죠. 그죠? 그러면 얘는 result 자체가 타동사가 아니야. 자동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 문제라서 앞에서부터 봐야 돼. When I was 10, 내가 10살 때 I had a severe case of measles. 나는 홍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죠. 문장이 끝났고 resulting이냐 tid냐인데 resulted가 오게 되면 동사가 되거든요. 맞죠? resulted가 오면 동사가 돼요. 근데 동사는 여기 올 수 없죠. 왜? 동사 쓰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거든. 따라서 분사 구문으로 resulting이 답입니다. 자, 분사 구문과 동명사 주어를 구분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76조 있습니다. 자, 보세요. Listening to music at full volume 있죠? 최대 소리로, 최대 음량으로 음악을 듣는 거 있고요. 여기도 Listening to music at full volume 있죠? 똑같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두 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뭐냐면요. 음악을 최대 소리로 듣는 것 했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가 되지. 들으면서 그는 was cleaning the living room.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해서 새로운 문장이 나왔죠. 반면에 여기서는 이렇게 끊고 나면 갑자기 동사가 나와. can increase 동사죠. 그러면 listening to 얘는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선 주어가 아니었죠. 여기선 주어가 아니었죠. 그의 행동이었지. 분사구문이거든. 근데 밑에 거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다르죠. 그럼 분사구문의 어수는 동사 원형에 ing 샬라샬라 오고 나서 뒤에 콤마가 있던지 없던지 하고 새로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와. 이때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지. 근데 동명사 어수는 동사 원형에 ing 샬라샬라 오고 나서 주어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따라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이 앞에 거 자체가 주어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 자, 492번. 보기 밑줄 친 singing과 sing이 다른 하나는. 자, 보기 보니까 all the actors singing on the screen make the movie fun to see 라고 했는데 모든 배우들은 만듭니다. 그 영화를 재미나게 만들어요. 근데 중간에는 이렇게 괄호 씌워야겠죠. 노래 부르는 배우들이죠.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 singing은 동명사요, 분사요? 분사가 되겠지. 네, 꾸미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건 누구라고 했어? 형용사. 형용사, 동사로 만든 형용사가 바로 분사니까. 얘는 분사입니다. 분사와 쓰임이 다른 거 했지. 그럼 뭘 골라야 돼? 이 다른 거는 동명사 골라야겠죠. 그럼 1번 보면 He was home studying math. 그는 집에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분사야, 동명사야? 분사죠, 분사. 뭐뭐 하면서. 분사입니다. 동명사는 그럼 대체 뭐예요? 동사로 만든 명사지. 그러니까 동사 앞자리에 ing가 들어갔을 때 주어 역할을 한다든지, 동사 뒷자리에 ing가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치사 뒤에 ing 들어가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 ing가 들어갔는데 보호 역할을 하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자, 이 경우가 언제냐면요. 보세요. He was singing 이라는 문장이 있고 His job was sing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똑같이 비동사 뒤에 singing인데 위에 거는 뭐하는 중이다죠. 근데 밑에 거는 그의 직업은 노래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죠. 다르죠? 밑에 있는 게 바로 동명사야. 밑에 있는 게 바로 동명사예요. 이게 동명사예요. 그죠? 뭐하는 것이 동명사고 뭐하는 중이다 아니면 뭐하는 명사 이렇게 꾸미면은 그땐 분사죠. 2번 He saw a running dog. 그는 달리는 개를 봤습니다. 꾸미고 있으니까 분사죠. 분사. 2번도 분사. 3번 Rolling Stone. 구르는 돌. 분사. 꾸미니까요. 3번 Sleeping Baby. 자고 있는 애기. 꾸미니까요. 분사. 자, 5번 Smoking Room. 연기 나는 방이야? 흡연실. 흡연실이죠.
흡연실이 있습니다. 커피숍에 연기 나는 방이 있으면은 뭐 119에 신고해야죠. 맞죠? 그래서 꾸미지 못하지. 이건 그냥 흡연실이죠. 따라서 이건 분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명사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됐죠? 자, 9번. 꾸며주는 타동사 분사. 자, 뭐냐면요. 자, 타동사 분사는 이거잖아. 타동사에 ing가 붙으면 뒤에 뭐 와야 돼? 목적어 와야 되지. 그죠? 타동사에 pp인 경우는 목적어 안 오죠. 그래서 아까 목적어 있을 땐 ing가 답이고 목적어 없을 땐 pp가 답이다. 이렇게 풀었었지. 근데 그게 안 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자, 1번. 타동사 ing 왔어요. finishing. 타동사 pp 왔습니다. finished. 목적어 있네? 맞죠? 근데 정답이? 타동사 ing의 목적어니까 당연히 앞에 거겠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면. 근데 여기서는 정답이 뒤에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선 이 프로덕트가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꾸미는 거야, 앞에서. 목적어는 이런 거잖아. 뭐뭐를, 이 제품을 완성시키는 거. 그때는 목적어죠. 를 이라고 하면 제품을 완성시키는 거. 근데 여기선 제품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제품이죠. 완성된 제품, 완제품이야. 그래서 꾸미는 경우, 꾸며주는 타동사 분사가 그 말이에요. 꾸며주는 타동사 분사인 경우에 해석해서 능수동으로 따지자. 그 다음 2번. rice produced area에 있어. 지역이 있어요. 지역을 생산하나요? 아니죠.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지. 쌀 생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입장에서 쌀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rice producing. 쌀을 만들어내는 지역. 쌀로 만들어진 지역 아니죠? 네. 그 다음 3번 The recently finding found evidence. 증거인데 무슨 증거야? 증거를 찾은 거 아니고 최근에 발견된 증거죠. 최근에 발견된. 정답은? 뒤에 거. 자, 493번 You are proposing propose. propose는 제안하다야. 근데 policy는 정책이죠. 정책. 자, 그러면 당신이 제안한 정책인데요. Closing library on Monday.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닫는 당신이 제안한 정책이야. 정답은? 당신이 제안한 정책. 저거 했는데요. 정답은? 뭐였지? 어제 독해 나왔었다고요? 네. 모의고사? 네. 네,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지문이 다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거짓말. 문장들이요. 쌤, 저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딱 딱 봐도 정답은? 뒤인 거잖아요. 왜요? 딱 보면 딱이죠. 딱 보면 딱이에요. 자, 당신이 제안한 정책인데 여기선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누구 입장? 정책의 입장에서 봐야 돼. 얘를 꾸미잖아. 그죠? 보세요. 6월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 정책. 꾸며주는 이 명사의 입장에서 정책의 입장에서 제안이 되는 거니까 뒤에 게 답입니다. 그 다음 494번 The poor country. 그 가난한 나라는요 went through. 겪었습니다. The last winter. 지난 겨울을 without food. 음식 없이요. 누구로부터의 음식? 발전한 이웃 국가들로의 음식 없이. 맞죠? 그런 음식 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supply 공급하다지. 정답은? 공급되는 음식 없이죠. 자, 10번. 자, 분사구문의 시제와 주체 유의에서 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아까 배웠죠? 접속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있을 때 주어가 똑같으면 없애고 동사 시제가 같으면 ing, 안 같으면 having, pp. 그리고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였죠? 자, 496번. Smoking a lot in the past. 과거에 담배를 많이 폈대요. I feel weak now. 나는 지금 몸이 약함을 느낀대요. 그죠? 자, 앞에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뒤에는 현재예요. 맞죠? 근데 이 문장이 틀렸대. 뭐가 틀렸지? 시제가 다르면 동사의 ing가 아니라 having pp였죠. 그래서 ing가 아니라 having pp. having
smoked 해야겠지. 497번 He must be hungry. 그는 배고픔에 틀림없습니다. Eating no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어제. 어제. 어제는 과거. 지금 배고픈 거죠. 현재. 시제가 다르네? 그럼 누굴 건드려야 돼? 주절이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바꾼 종속절 건드려야겠죠. 그러면 eating 요걸 건드려야겠네요. eating이 아니라 having eaten. having pp. 됐나요? 네. 자, 498번 writing it in a hasty. in a hasty 하면 서둘러서죠. 급히, 서둘러서. 자, 급하게 그걸 쓰면서 The report contains many mistakes. 자, 그 레포트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요. 주절의 주어 더 레포트고,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는 누구지? 없죠?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았겠죠. 똑같았으니까 지금 안 쓴 거야. 그럼 이 주절의 주어도 더 레포트였겠죠. 레포트는 써요, 쓰여져요? 쓰여지겠지. 원래 문장은 The report was written이었겠죠. writing이 아니라. 맞아? 그리고 그 앞에 접속사가 있었겠지. 근데 분사구문 처리하면서 접속사 없어졌고, 그리고 더 레포트가 똑같아서 없앤 거겠지. 그리고 동사는 과거니까 뭐 똑같아서, 똑같나요? 아니네요. 얘는 having으로 썼겠죠. 쓴 건 과거고 실수를 포함하는 건 현재니까 having으로 썼겠네. having been이 됐을 건데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죠. being이랑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고, 남는 건 written이어야 되고 report는 있어야겠죠. 어떻게 고쳐야 돼? 틀린 문장이죠? 어떻게 고쳐요? writing it 이렇게 쓰면 안 되지. it도 쓰면 안 되고요. having been 쓰던지 having been 생략하던지 하고 written in a haste 이렇게 써야겠죠. 되죠? 이래요? 그럼 499번 Being cold outside. 밖이 추워서 I decide to stay. 나는 집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자, 원래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I였나 보다. 근데 I'm cold예요? I'm cold outside 아니지. 이것도 이상하죠. 주어가 다른데 지금 없앤 거야. 그러면 날씨가 춥다 어떻게 얘기해? It is cold라고 하죠. It is cold outside. 밖이 춥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니까 it was였겠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was cold 이거였는데 접속사 날아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어 다르니까 살려야겠지. 그리고 was는 being이 되죠. 맞아? 원래 문장으로 쓰려면, 제대로 된 문장으로 쓰려면 it being cold outside라고 써야겠지. 주어가 다른 주어니까 it은 살려야겠죠. 자, 11번 with 분사구문인데요. 자, with는 기본적으로 함께, 같이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I'm going to school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같이 학교로 갈 거야 라는 의미로 쓰고요. I'm going to school with my bag 하면 나는 가방을 메고 갈 거야. 가방을 가지고나 함께가 이게 기본적인 의미의 with인데, 근데 with가 기본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태를 설명해요. 자, 일종의 분사 구문입니다. 이유나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with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필요해? 전치사에 목적어 필요하지. 근데 특이하게 목적격, 보어까지 쓸 수 있는 게 바로 with예요. 그래서 자, with A, B라고 한다면 뜻이 A가 B인 상태로, 아니면 A가 B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500번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the focus 그 초점은 is exclusively on the object 그 물체에 배타적으로 독단적으로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with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with no attention 어떠한 관심도 paid pay attention이 뭐야? 관심을 기울이다죠. pay attention 관심을 기울이다인데 어떤 관심도 이 no attention이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어고 뒤에 있는 게 목적격 보어가 되겠지. 그럼 어떤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은 상태로 해서 뒤에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paying이 오면 목적어 필요하겠지. 타동사 ing니까요. 근데 타동사 pp니까 뒤에 목적어 여기 안 왔죠? 맞아요? 네. 네. 그럼 501번 with the final exam with 다음에 final exam 이게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죠.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문장이지. 네, 정답은 앞에 건데요. 자, 왜 앞에 거냐면 자, 다시 박스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목적격 보어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A가 B인 상태로 라고 뜻을 소개했는데 자, 목적격 보어에 쓸 수 있는 것들 두 개의 관계를 봐야 돼요.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일 때가 있고 수동일 때가 있습니다. 수동일 때는 이 목적격 보어의 PP, 능동일 때는 뭐야? ing. 이해돼요? 투부정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잠깐 with the final exam 다음에 to come이 아니라 coming이었던 겁니다. 되죠? 네, 78쪽에 있는 분사 문제는 각자 풀어주시고 정답 모르는 거, 정답 알고 싶은 거, 질문 있는 것들 쌤한테 찾아오시고 네, 안 찾아오시면 공부 안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80쪽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가 있어요.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부사. 자, 형용사랑 부사가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 early 하면 early는 일찍이란 부사도 되고 이른이란 형용사도 되고 enough 충분한 충분히 fast 빠른 빠르게 have 절반의 절반인 또 hard 딱딱한 어려운도 있는데 열심히라는 부사도 있죠. 그다음 late 늦은 늦게 long 길게 tight 타이트하게 타이트가 뭐지? 좀 꽉 끼는이죠. 꽉 끼는 또는 뭐 일정이 좀 빡빡한 이런 뜻이고 빡빡하게도 되고요. wide 넓은 넓게 close 가까운 가까이 둘 다 됩니다. 자, 근데 ly가 붙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에요. 자, hard는 딱딱한 어려운 또 열심히 이런 게 있죠. 근데 hardly는 열심히가 아니라 얘는 뭐야?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죠. 얘는 seldom도 동의어고요. rarely, barely, scarcely 같이 적어주시고요. 529번에서는 she was working 그녀는 열심히 일합니다 해서 열심히니까 hard가 되겠지. hardly랑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 2번 high랑 highly가 있습니다. high는 뜻이 뭐예요? 높은, 높게 형용사 부사 다르죠? 높은, 높게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되고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highly는 매우 아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highly가 들어간 표현들 좀 있는데 highly educated person 하면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고요. highly maintained street 잘 유지가 된 거리고요. highly developed country 하면 아주 발달한 나라죠. highly qualified candidate qualified 자격을 갖춘이지 아주 자격을 갖춘 잘 갖춘 후보자라는 뜻이고요. 그럼 530번 자, 그것은 매우 regarded 되었습니다. regard는 존중하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학자들에게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 이때는 이 물리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거니까 highly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near이랑 nearly 그리고 nearby가 있는데
니얼은 가까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로 뭐뭐 가까이도 됩니다. 목적어 올 수 있는 거지. 전치사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필요하죠. 니얼리는 거의란 뜻이야. 가까이가 아니에요. 거의 하면 almost죠. 자, 그리고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라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입니다. 531번 We want to find a house. 우리는 집을 찾고 싶은데 뒤에 목적어가 있죠. 전치사 골라야겠네. 자, 532번 It took nearly 2 weeks. 2주 걸립니다. 거의 2주 걸리겠죠. 장소가 아니죠. 다음 533번 Her mother lived. 엄마는 살았는데 어디에? 가까운 마을에 살았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았는데요. 와우. 이 니얼은요. 니얼은 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니얼이 아닙니다. 니얼이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요. 앞에서 못 꾸며요. 그래서 요 니얼은 안 되고 여기서 다음에 명사 사이에 형용사 와야 되는 거잖아. 가까운 마을이죠. 그래서 nearby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534번 He decided to move to an apartment. 그는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킨더가든 유치원이죠. 유치원 근처에 있는 이라고 했는데 beside 뜻이 뭐야? 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beside가 왔으면 beside는 되거든요. 뭐뭐 옆에라는 뜻이거든. 근데 besides, s가 붙으면 besides는 얘는 뭐뭐 말고도라는 뜻이야. in addition to랑 동요였죠. in addition to랑 동요였던 besides는 안 되고 장소 개념 near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거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 표에 이렇게 고쳐주세요. 네,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가 아니라 원급, 비교급, 최선급으로 그 표의 내용을 좀 고쳐주시고 표 빈칸에 이렇게 채워주세요. late, later, latest, late, later, last. 자, late라는 건 늦은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lately는 늦게가 아니라 얘는 최근에죠. 최근에 라는 뜻이고요. later 얘는 후자 라는 뜻입니다. 전자의 반대죠. 전자는 the former 이었죠. 자, late는 두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어. late의 비교급 later도 있고 letter도 있죠. 그리고 latest 이게 뭐야? 최신의라는 뜻이고요. last는 마지막의라는 뜻이죠. 그러면 535번 Jeff는 will stay 머무를 겁니다. 밤에 깨어 있는 거지. stay late죠. 최근에 아니고요. Stay late at night. 밤에 늦게 깨어 있을 겁니다. 536번. We have had a lot of customer complaint. 우리는 고객들에게 많은 불평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537번. At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올해의 절반에 later이랑 letter가 있어. half는 절반이죠. 올해가 있어. 올해 이렇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반을 나눴어. half. 반의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죠. 앞부분은 first고 뒷부분은 second. 아니면 앞부분이 전자, 후자 이렇게 하면 앞부분은 the former, 뒷부분은 the latter이 되겠죠.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서상 letter를 고르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he was promoted. 그는 승진되었습니다. 쉬프 매니저로 승진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shortly인데 short는 짧은, 또 짧게, 형용사 부사 다 되고요. shortly는 짧게가 아니라 곧, 이윽고, 즉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I'm short of sleep 했는데 나는 잠이 부족해 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미치지 못하다.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shortage라는 게 있어요. shortage는 부족, 결핍이죠. 나는 이번 주에 잠이 부족해. 그래서 난 시험을 다음 주에 잘 쳐야 돼가지고 이번 주 잠이 좀 부족해. 이 말이고요. 자, B에서 I was suddenly short of gas. 나는 지금 연료가 부족해.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운전해서 가나봐요. 연료가 부족해. 그래서 주유소에 들러야겠다. 차 끌고 다니나봐요. 자, C 같은 경우는 C번 보면 The result of my final exam. 내 기말고사 결과가 will be announced. 발표될 겁니다. shortly. 이윽고 곧. 이 말이죠. 그 다음 D. The company CEO resign은 은퇴하다죠. 그만두다. 회사의 CEO가 사임했습니다. shortly after. 직후죠. being arrested. 체포된 직후 은퇴,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 6번 wide랑 widely가 있는데 wide는 넓은, 넓게고요. 넓은, 넓게. widely는 널리, 소식이 전해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538번 The door is widely. 자, 물리적으로 넓게 열려있는 거 wide고요. 539번 It is good to read widely. 자, 널리 책을 분야에서 널리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540번 자, The bird, 새가 서 있어요. 날개를, with 목적격 보네. 날개를 이제 멀리 펼치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물리적인 거니까 wide apart고요. 넓게 펼치고. 그다음 541번 Sugar is one of the most. 설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widely used, 널리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이고요. 542번 His achievement, 그의 업적은 in physics,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의 그의 업적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81쪽 이어서 보면 자, 이번엔 13번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쓸 수 없다. 자, 이런 표현이 있지. 자, 뭐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어. 근데 특정한 어떤 형용사들, 특히 이제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주제인데 자,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뭐가 있냐면 alive, 또 asleep, afraid, aware, alone. 자,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쉬운 뜻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 그래서 지금 모아놓고 보니까 아, 맞네.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표현들은 이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할 수가 없고 뒤에서 수식을 하거나 명사를 이런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뒤에서 수식을 하든지 아니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어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컨텐트라는 단어가 있지. 컨텐트는 뭐 내용이나 어떤 영양분의 함유량 이런 걸로 쓰이는데 근데 이제 형용사일 때는 만족스러운이라는 표현으로 satisfactory랑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데 얘도 이제 명사를 앞에 수식하지 않고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처럼 뒤에서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인다 이고요. 그 다음 10번도 얘도 어로 시작하지 않지만 unable 얘도 명사 앞에서 쓰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The fish are alive 했는데 the fish는 단수복수 형태가 똑같은 명사라서 여기선 복수로 쓰였구나 R 보고 알 수 있고 물고기들이 살아있다. 자 이거는 괜찮은 표현이고 근데 2번 He is an alone man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인데 명사 앞에서 꾸몄지. 자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lonely man 이런 걸로 고쳐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 3번 There's a bird alive 자 살아있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꾸몄기 때문에 얘도 O에 해당하겠죠. 자 이번엔 14번 of 플러스 추상명사. 자 우리 앞에서 챕터 1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전치사 구라고 하지. 이 전치사 구가 역할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했어. 이제 명사를 꾸밀 때 아니면은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서 이제 형용사 역할을 했었는데 챕터 1 끝부분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f importance 하면 중요성의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이라는 important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2번 of significance 얘는 significant 중요한으로 쓰이고 of use는 useful 그 다음에 of no use of use에 no가 붙으면 useless 부정어가 되겠고요. of interest 하면 interested 관심 있는 그 다음 of value 하면 valuable 귀중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 말고도 of 다음에 이제 추상명사가 왔다 그러면 다른 이제 그 형용사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요거 필기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또 전치사 구인데 with 플러스 추상명사인 경우는 이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다 해서 대표적인 표현들로 보면 7번 with ease 얘는 easily 쉽게 또 8번 with care 하면 carefully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9번 with fluency fluently 유창하게 또 with kindness 얘는 kindly 친절하게 with patience 인내심 있게 patiently로 쓰이고요. with accuracy는 accurately 정확히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대표적인 표현들이니까 이거 말고도 with 플러스 추상명사 왔을 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 15번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형용사. 자 형용사의 위치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하는 앞뒤 자리 명사 앞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우선 위치를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사를 뒤에서 꾸미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인 경우가 있는데 자 2번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쳤냐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경우 보면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왔다 뒤에서 꾸민다 하면 뒤에서 꾸밀 때는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 알 수 있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지.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안 보이지만 결국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비동사 뒷자리가 보어니까 결국엔 뒤에서 꾸밀 때도 보어 자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자,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경우 그리고 보어 자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자 1번 자리 명사 앞에서 꾸밀 때 late는 고인의, 죽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the late president 하면 그 고인이 된 지금은 돌아가신 그 대통령은 이렇게 되겠고요. 또 뭐 he's late 하면 이때는 편히 우리가 쓰는 늦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present가 앞에서 꾸밀 때는 현재의 자, 뒤에 보어 자리일 땐 존재하는 출석한 이고요. present의 반대는 결석한 해서 absent가 될 수 있지. 보어 자리일 때 이제 absent랑 반의어가 될 수 있고 현재일 때는 current의 동의어가 될 수 있죠. 현재의 또 certain도 어떤 명사 앞에일 때는 어떤으로 쓰이고 보어 자리일 땐 확실한 또 particular 명사 앞일 땐 특정한 특별한이지만 이제 보어 자리일 때 사람한테 쓸 때 she is particular 하면 그녀는 까다롭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 concerned는 걱정하는 또 뒤에서 쓸 땐 걱정하는 관심 있는 둘 다 쓰이고 뭐 이게 무조건 100% 이렇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법이라는 게 문법이 먼저 법칙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어에 사용된 용법들을 모아다가 문법으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1이 명사 앞에 쓸 땐 나쁜이나 유해한이고, 자, 뒤로 쓸 땐 또 아픈, 보어일 때는 아픈이라는 뜻인데, 또 뭐 아닌 경우도 있죠. 물론 speak ill of 하면 speak ill of 하면 이건 뭐 보어도 아니고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것도 아닌데, speak ill of 하면 누구누구를 험담하다, 나쁘게 말하다 라는 뜻으로, 이때는 또 이제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닌데 나쁜 유해한으로 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해도 돼. 아닌 경우도 가끔 덜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챙겨두세요. 자, 대표적인 예문 드러났고, 자, 1번 보면 the late president, 그 고인이 된 대통령이 되겠죠. 또 밑에 거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late가 들어갔으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늦었다 라는 뜻이 되고, 또 2번 the number of present member, 현재 멤버죠. 근데 여기선 the members present, 출석한 멤버죠. 그 다음 3번 I met a certain lady, 난 어떤 여성을 만났다고요. 여기선 보어로 쓰여서 밑에 건 it is certain, 확실하다 대절이 he is not the criminal,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라는 문장이었고, 자, 또 4번 보면 particular, 앞에서 쓸 땐 특정한이죠. 특정한 식당이 되겠고, 자, 밑에 건 Jen is very particular about her clothes, 그녀는 매우 까다롭다 자신의 의상에 있어서. 그 다음 5번은 the concerned surgeon, surgeon은 외과 의사인데 concerned가 붙으면 worried의 의미가 되죠. 걱정하는, 그 걱정스러운 의사는 했고요. 자, 밑에 거는 we should report this problem,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해야 돼. the authority, 당국, 권위 있는 기관에 보고해야 돼. concerned, 관련된 이죠. 그럼 generally, 일반적으로 ill news, 나쁜 뉴스는 spread fast, 빠르게 퍼진다 라는 문장이고, 그 다음 Matthew는 was ill yesterday, 어제 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3쪽의 16번 복합형용사인데, 복합형용사는 명사랑 명사랑 만나서, 명사가 두 개 만나서 이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명사는 원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인데, 근데 이 명사가 어떤 앞에 어떤 명사와 함께 함으로써, 명사가 두 개가 옴으로써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he is 13 years old, 그는 13살입니다. 이런 표현 흔한 표현이죠. 맞는 표현인데, 근데 자, 2번 보면 he is a 13-year-old boy라고 했죠. 13year이라는 게 year이라는 건 13세라는 분명한 명사입니다. 근데 이 year이 boy를 꾸며요. 13세라는 표현이 소년을 꾸며 명사가 명사를 꾸미게 되니까 역할은 결국 형용사가 되겠지.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셀 수가 없겠죠. 따라서 s를 안 붙이고, 자,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면 1번에선 s가 붙어 있지만 2번에선 s가 안 붙어 있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합 형용사가 되겠고, 자, 3번 he is a 13 years old boy. 자, 2번과 3번의 차이를 보면 같은 건데 s가 붙어 있지. 자, 복합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앞에 있는 명사는 s를 붙일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x가 되겠죠. 그 다음 자, 4번 5번 보면 4번은 이것은 50피트짜리 높이의 뭐 건물이다, 이건 50피트짜리 높이나 괜찮은 표현인데, 자, 5번은 이건 50피트짜리 건물이다, 건물이라는 명사를 앞에 있는 50피트가 꾸며줘야 되죠. fit의 단수가 foot라는 거 알죠? 따라서 얘는 단수표현이라서 맞는 거지만, 자, 밑에 거 차이를 보면 여기선 50피트라고 그대로 표현했지. 이거 복수형이라서 단수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OX에서 X가 들어간 이 3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주고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83쪽에 이 정묘에 따라서 달라지는 형용사들 정리를 좀 해놨는데, 독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economic이랑 economical 있습니다. economy라는 명사, 경제의 형용사 표현 두 가지가 되겠는데, economic은 경제의, 경제학의 라는 뜻인 반면에 economical은 경제적이고 되게 절약적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 자동차는 연비가 좋아서 되게 경제적이다 라고 할 때는 economic이 아니라 economical을 써야겠지. 그 다음 2번 comparable 하면 비교할 만한, 필적하는, 또 비슷한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compare에서 나왔지. comparative는 또한 형용사인데 얘는 비교적인, 비유적인, 또 상대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3번 consider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 두 개를 만들죠.
자, 이건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 3번 같은 경우는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는 사려 깊고 배려가 깊은 이란 뜻이고요. continual, continuous, 뭐 이거는 시험에서 다루는 거 거의 본 적 없는데 continue에서 나왔죠. 계속하다, 연속되다. 그러면 continual은 연속적인, continuous는 지속적인인데 continual은 이런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 연속적으로 할 거다. 그건 continual이야. 근데 continuous는 우리가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끊임없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수업을 할 거다. 이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continuou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sensitive, sensible, sensory가 있는데, 자, sensitive, sense에서 나왔죠. 감각도 느끼다 라는 표현인데 sensitive, sensible, sensory가 있습니다.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 sensible은 분별 있고 현명한, 또 sensory는 감각의 감각기관에 정리해 주시고, imagine, 상상하던데 imaginative 하면 creative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 imaginary는 가상의, 상상 속에 라는 뜻이고요. success, 이거는 이제 문법 특강 들어가기 전에 제일 앞에 3쪽에서 다뤘었죠. succeed에서 나왔고, 성공적인, 성공하니 successful이고, successive는 이제 succeed의 두 번째 의미, 계승하다, 연속되다 라는 뜻에서 연속적인, 계승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또 industry, 산업인데 industrial 하면 산업, 업계의 라는 뜻인데 industrious 하면 근면하고 되게 부지런한, diligent 라는 의미랑 동의어가 되겠죠. 자, 이제 형용사 파트의 마지막 most랑 almost인데, 자, 이거는 뭐 시험에서 구분하라는 것보다도 이제 영작을 할 때 제대로 이제 most를 사용할 수 있냐, almost를 적절한 위치에다 넣을 수 있냐를 알려주기 위한 파트고, 자, most는 대부분의 라는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이라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또 부사로도 쓸 수 있죠. 가장 많이 much의 최상급으로 most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most를 써야 되는 자리는 most of 대명사, most의 사용법입니다. most of 대명사 또는 most of 더 플러스 명사, most of 더 명사 또는 most of, 이번엔 of를 쓰지 않고 most 복수명사. 자, most를 명사랑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almost는 거의, nearly, 거의의 뜻이죠. nearly랑 동의어이며 more or less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more or less, 얘도 거의라는 뜻이고요. 이 거의라는 표현은 부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바로 수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 형용사를 껴야겠죠. 거의 어떠어떠한 명사 이렇게 꾸며야 되고, 자, 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표현들은 대부분 뭐 all이라든지 every라든지 거의 모든, 아니면 거의 아무런, 뭐 no라든지 아니면 뭐 숫자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들어가서 almost가 명사를 바로 수식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사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지. most of them, most of the students, 또 most students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almost every student 라든지 almost 500 books, 또 almost finished project, 거의 마친, 거의 완성이 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most와 almost까지 해서 형용사 파트 정리를 마칩니다. 이제 형용사 파트를 마치고 이제 관계사로 들어가고요. 관계사도 어떻게 보면 형용사 파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는데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절 같은 경우는 문장을 통해서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문장을 통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결국엔 이 관계사절도 형용사절이거든. 그래서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워보는 챕터 5 관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사로 들어갑니다.